안녕하십니까. 팔체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팔체질 자가진단의 한 방법으로 성격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이 뭔지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에 이어서 오늘은 태음인 모양체질, 모금체질 성격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팔체질을 자가진단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태양인 금체질과 소양인 토체질 성격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음인 성격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정이 많고 눈물이 많다. 이거는 소양인, 한태양인, 한태음인, 열태음 순서입니다. 이 태음인은 음중의 음으로 본질과 현상 모두 음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가장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성을 밖으로 끌어낼 양이 없어서 강한 자극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생각만큼 정과 눈물이 쉽게 솟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음중의 음으로 음이 가장 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음양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즉 음이 극에 달해서 양의 기운이 밖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양이 음인 감성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열태음인 모금체질보다는 감성이 밖으로 잘 분출되는 편입니다. 자, 위에 제시된 성격 특징은 이 소양인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이 한태양인 금운체질과 한태음인 역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이 나의 성격과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팔체질 자가진단을 통해서 특정 체질로 좁혀가다 보면 이 본인의 체질이, 여러분 체질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소극적이다. 이거는 소음인, 한태양인, 한태음인, 그 다음에 한소양인 순입니다. 자, 이러한 성향은 음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음적 태음인이고 이 약한 비위로 인해서 생각까지 많아서 이 같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말이 좀 적긴 하나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예민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섭섭한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거는 한태음인, 소음인, 한태양인 순서입니다.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슬픔과 생각을 주관하는 폐와 비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슬퍼지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를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열태음인은 폐가 약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기는 하나 이 음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 마음이 밖으로 쉽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위가 강해서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덜 예민하고 한태음인처럼 슬픔의 감정이 깊게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까?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거나 못한다. 이거는 한태음인, 열태음인, 소음인, 한소양인 순서입니다. 성격으로 팔체질 자가진단할 때 태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태음인은 간이 튼튼해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급적 수용하거나 받아들입니다. 특히 한태음인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밖으로 내색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다음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도 뒤끝이 없다. 이거는 열소양인, 열태음인, 한소양인 순좀 되겠죠. 태음인은 이해심이 많고 수용적이어서 타인과 쉽게 다투지 않습니다.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가장 느긋한 성격에 이 비위까지 좋아서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적고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반면 이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불편한 감정이 분노로 저장되기보다는 슬픔으로 바뀌고 여기에 깊은 생각까지 결합해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보수적이고 움직임이 적으며 게으른 편이다. 이거는 열태음인이 가장 심하죠. 한태음도 일부 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열태음인은 음의 기운이 강해서 적극성이 부족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태음인은 음양 전화가 되어 약간의 양적 성향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더 많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차분하게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특징, 꼼꼼하고 치밀한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열성이 가장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열태음인입니다. 열태음 모금체질은 적극성이 부족하고 이 두뇌를 쓰는 걸 좀 귀찮아합니다. 또 생각을 주관하는 비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자,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신경질이나 화도 거의 내지 않는다. 이건 소음인, 태음인, 한소양인 순서입니다. 태음은 음적 성향이 강하고 간이 최강장부라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음 형식과 격식을 중시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쉬우며 우울증에 잘 빠진다. 소음인이 1등, 그 다음에 한태음인 되겠죠. 한태음의 목양체질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착하고 생각이 많아서 법의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예의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민한 성격인데 이 심장까지 약해서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가장 많은 것은 이 비위와 폐가 약해서 생각할수록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한태음의 우울증이 가장 많다는 거죠. 자, 마지막 특징,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한자리에 아주 오래 앉아있는 편이다. 이거는 열태음인, 그 다음에 한태음, 소음인 순서입니다. 이 역시 태음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태음은 음적 성향이라 수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또한 음의 정적이고 안정적인 특징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도 크게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음인 특징 중에서 성격을 활용해서 팔체질 자가 진단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태양인과 소양인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혹 같은 체질이라도 이 성격 특징이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이 사주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한 가지만을 적용해서 팔체질 자가 진단을 하는 데는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태음인 목양체질, 모금체질 여부를 좀 최종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